자, 건축물의 묘사는 자세히 설명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자세히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묘사의 종류는 일단 모눈종이 묘사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 위에 사각형 격자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눈 종이 위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종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치수가 얼마라고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격자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규격을 정해야 됩니다. 뭐 한 치수가 100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500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 맞게 정하시고요. 45도나 90도 같이 일정 각도로 그립니다. 그리는 것을 쉽게 한다. 90도야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45도는 두 점을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 각도로 그리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모눈종이 묘사입니다. 키워드는 격자입니다. 자, 투명종이 묘사는 대상물에 트레싱지를 올려놓고 따라 그리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렇게 집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미리 그려놓은 게 있다는 소리겠죠. 이 위에 트레싱지를 얹어놓고 따라 그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문을 한번 달아볼까? 아니면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는 거죠. 원래 그린 거 위에 대고 그대로 따라 그리기입니다. 보고 그리기는 집을 보면서 그냥 사물을 관찰해서 이렇게 생겼네 라고 그냥 화가들 그리듯이 보고 그리는 것을 보고 그리기 묘사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묘사 기법 볼 건데요. 이것이 또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선에 의한 묘사. 선의 종류와 굵기에 따라 단면선, 윤곽선, 모서리선, 재료의 변화선 등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굵기에 유의해야 돼요.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집을 단면으로 그릴 때 굵은 벽체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벽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가는 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칭선. 자, 이렇게 굵은 종류에 따라 이것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아, 이게 단면이고 이게 해칭이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재료선이 해칭선이죠. 자, 그리고 굵은 선으로 윤곽선을 강하게 표시하면 공간상의 입체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굵은 선으로 이 공간의 테두리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굵은 선으로. 물론 여러분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표현이 안 되는 바람에 굵게 하고 이 안에 가늘게 어떤 뭐 소파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굵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뭐 그런 것이고 이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좀 튀어나와 보면서 굵은 것은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가는 것은 뒤로 물러나 보이고 그런 효과를 통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선에 의한 묘사입니다. 선 간격의 변화를 주면서 면과 입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박스가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내가 그림자를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좀 촘촘한 선으로 그림자를 표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이 좀 두꺼워 보이면서 어두워 보이는 효과가 좀 있고요. 여기를 느슨하게 표현하면은 이쪽은 좀 밝고 이쪽은 좀 어둡고 약간 이런 차이, 간격 차이로 인하여. 간격의 변화를 통한다는 것은 어두운 부분 촘촘하게 좀 좁게 만들어서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밝은 부분은 느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환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원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을 좀 촘촘하게 위쪽은 느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좀 표시를 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건 지금 단선과 명암에서도 효과가 있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여러 선을 그릴 때 이렇게 한다는 소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점점 좁아지게 선을 표시한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약간 어둡고 이 부분이 조금 밝고 이런 느낌 정도로 보는 것이 여러 선의 묘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선과 명암인데요. 우리가 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명암도 같이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뭉개지게 명암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란 거는 이 형태고 이 뭉개지는 것은 명암,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빛이 여기서 들어오고 이게 조금 더 입체적인 구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단선과 명암에 의한 묘사고요. 선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 공간, 명암으로 음영이 넣는 것은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자는 표면의 그늘보다는 어둡게 묘사한다. 이것이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 부분. 이거는 그냥 그늘진 부분이잖아요. 대신에 그림자는 말 그대로 빛이 안 들어와서 시꺼멓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자는 조금 더 진하고 이 그늘이 조금 더 밝아야 여기가 그늘이고 여기가 그림자네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림자는 표면의 그늘보다 뭐 밝게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틀린 거죠. 그림자는 표면 그늘보다 어둡게. 여기가 표면 그늘, 여기가 그림자. 그림자가 더 어둡게. 자, 그리고 점에 의한 묘사는 우리 예전에 색종이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자이크 표시한 적 있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촘촘한 점을 만들고 느슨한 점을 만들어서 이 아래쪽이 좀 촘촘하게 찍어서 좀 어둡고 위쪽은 느슨하게 찍어서 좀 밝고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점에 의한 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잠깐 볼게요. 개념 잡기 문제. 다음 건축물 묘사와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요. 방금 말했던 거예요. 건물 그림자는 건물 표면보다 밝게가 아니고 어둡게.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1번 맞는 말이죠. 윤곽선을 강하게 하면 입체를 돋보이게 좀 튀어나와 보입니다. 굵은 선은. 그래서 입체감이 조금 더 살도록 해주는 거고요. 가는 선은 좀 뒤로 가 보이는 그런 효과입니다. 각종 배경은 건물 배경이나 스케일, 용도를 나타내는데 꼭 필요할 때만 적당히가 아니라 배경은 대부분 넣어줘요. 그래야지 여기가 뭐 산인지 아니면 도시인지 그런 느낌 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아니군요, 참. 각종 배경 표현은 스케일 용도를 나타내는데 꼭 필요할 때만 적당히 표현한다라고 맞는 말 했네요. 적당히 표현하면 되고 이게 틀린 답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각종 배경 표현은 우리 건물보다 중요하므로 최대한 자세히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것은 대부분 들어가긴 하지만 적당히 잘 표현했고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건 맞고요. 우리가 무조건 막 인면을 그리는데 뒷배경을 사실 막 그리진 않지만 대부분 그리기는 그립니다만 무조건 그린다보다는 꼭 필요할 때 그리는 게 맞고 최대한 디테일하게는 또 틀린 거예요. 배경은 뒤에 있는 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건물보다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틀린 거라고 보시고 여기 지금 적당히 잘했다는 것은 맞는 거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늘과 그림자는 물체의 위치, 보는 사람의 위치, 빛의 방향, 그림자가 비칠 바닥의 형태에 의하여 표현을 달리한다. 좋은 말이고요.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사 도구입니다. 연필 문제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연필을 지금 많이 쓰진 않지만, 캐드로 하다 보니 많이 쓰진 않지만,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고, 단단한 정도에 따라예요. 경도에 따라. 17단계. 우리 H라는 말 쓰고요. B라는 말 쓰죠. H는 하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B는 조금 물러서요. 검은색이 많이 묻어나요. 그래서 그 경도에 따라 단단한지 무른지 거기에 따라 17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지울 수 있는 장점 이게 그렇게 문제 또 많이 나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필은 이렇게 손에 묻어서 좀 번지고 더러워지는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잉크는 지울 수는 없지만 도면이 깨끗하고 선명하며 농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계단 찾기 문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투시도 묘사 용구는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까지 폭넓게 그림자를 표시할 수 있어요. 연필을 촘촘하게 쓰면 어두운 거고 좀 느슨하게 쓰면 밝은 거고 그리고 다양한 질감, 뭐 좀 부드러운 질감도 가능하고 좀 깨끗한 질감도 깨끗하다는 것은 뭔가 좀 반짝이는 질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울 수 있지만 더러워지는 단점, 연필에 대한 특징. 자, 그리고 건축물 묘사에 있어서 묘사 도구로 사용하는 연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H는 하드하다고 했죠. 근데 무르다라고 했어요. 일단 틀렸고요. 아까 나왔던 문제 그대로 보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B는 좀 부드러워서요. 좀 무른 거예요. 그래서 좀 진하게 연필이 좀 뭉개지면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묘사 도구 중 연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7단계 좋고요. 그리고 밝은 상태, 어두운 상태까지 폭넓게 명하면 좋고요. 선명하게 보이고 도면이 더러워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죠. 지울 수 있지만 도면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질감 표현이 있으며 지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표현 방법은 가까운 것은 사실적으로, 멀리 있는 건 단순하게. 틀린 답으로 무조건 사실적으로, 무조건 잘 그려야 돼요. 이것은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간이나 구조, 그들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지장을 준다는 것은 뒤 저 멀리 있는 거를 너무 자세하게 표현해서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버리면 이것이 배경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약간 혼란이 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문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의 묘사 및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도면에 사람을 넣는 이유는 스케일감. 사람은 보통 크기가 좀 비슷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이 집이 어느 정도의 규모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높은 빌딩을 그리고 나면은 사람이 좀 콩알 만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도 사람에 비해서 건물이 이만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도면에서 수목, 나무를 배치하게 되면은 건물 주변 대지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나무가 되게 많으면 아, 가로수가 되게 많은 곳이네, 또는 어떤 뭐 공원 옆이네, 이런 느낌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선에 의한 건축물의 표현 방법은 간격을 달리함으로써 면과 입체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간격이 좀 좁으면 굉장히 좀 약간 어두운 부분이고, 넓으면은 좀 밝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느낌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과 입체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입체의 상태를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음영, 그림자는 건축물의 입체적인 표현을 강조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도라는 것은 그걸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림자를 다 넣어버렸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이 이렇게 있고요.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렇게 막 그림자가 져요. 시꺼멓게. 그러면 낮에 보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넣게 되면은 이 집 자체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시도에는 좋아요. 그렇지만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시공도 또는 실시 설계도는 이 선을 보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선이 다 가려지고 좀 뭉개지기 때문에 실시 설계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림자가 실시 설계도에 사용된다 라고 했어요. 틀렸죠? 자,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배경의 표현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배경의 표현에서 항상 섬세하게 틀렸다고 했죠. 그리고 배경을 크게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다양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은 사실적으로, 뒤쪽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을 표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상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투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얘를 설명할 때 상상해서 그린다, 보고 그린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상상해서 그린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집에 허리를 잘랐다고 보고 아래쪽을 그리는 도면이 평면도이고요. 세로를 잘랐다고 보고 이 옆쪽을 그리는 것이 단면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를 수는 없죠. 그래서 잘랐다고 상상을 하고 그리는 것을 투상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투시도는요, 직접 보는 거예요. 시점에 의한 분류가 있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을 투시도라고 합니다. 자, 투상도에는 등각투상도가 있고 부등각이 있고 이등각이 있어요. 일단 등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서리를 그리는데요.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이 세 개를 합친 것이 360도죠. 이 세 개의 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이 같다고 해서 등각투상도 120도씩 나누어 표시하는 겁니다. 보통 이 가로를 X축, 요 세로를 Y축,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를 Z축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만나는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 것, 이것이 등각투상도. 세 각이 모두 다르면 부등각이고요. 두 개는 같은데 하나는 달라요. 그것이 두 개만 같은 이등각투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시도입니다. 투시도, 눈으로 보고 그리는 거예요. 시점에 의한 분류. 일반 투시도는 보통 사람 키가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눈의 높이를 한 165 정도로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집이 좀 왜곡이 되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 이렇게 집을 보면은요, 조금 앞쪽은 좀 커 보이고요, 뒤쪽이 약간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이 건물을 봤을 때. 그것이 일반 투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감도라는 것은 새가 날아서, 새조자, 새가 날아서 보는 느낌, 그것이 조감도입니다. 시점이 되게 높아요. 우리 보통 아파트 분양할 때요, 마치 드론 띄운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찍죠. 그런 것들이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점에 의한 분류예요. 소점. VP가 소점입니다. 소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걸 멀리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만나서 끝나는 부분을 VP 소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소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봤을 때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 타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의 점을 향해서 만나는 거고, 보통 실내를 그릴 때 이렇게 평면을 볼 때 많이 이루어지는 게 1소점 투시도입니다. 2소점은 소실점이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기준으로 왼쪽 면은 여기로, 오른쪽 면은 여기로 이렇게 가면서 사라지는 것이 2소점 투시도고요. 3소점은 좀 높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요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요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소점이 3개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먼저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면, 기면. 내가 여기 서 있고요. 물체가 여기 있죠.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높이, 바라보는 축을 시선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점은 내 눈이 있는 위치예요. 아이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점, 발이 있는 위치, 그것이 스탠딩 포인트,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앞쪽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우리 도화지가 되겠죠. 트레싱지. 그 부분이 화면, 보여지는 면, 픽처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눈이 있는 위치에서 수평으로 진행하는 이 높이, 이것이 허리젠탈 라인, 수평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면과 서 있는 면과 화면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기선,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점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뒤쪽은 분명히 뭐랄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계점 정도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기준 봤을 때는 이렇게 물체들이 모이는 부분을 이 소점, 베니싱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투시도 용어 부분은 한번 그림을 저처럼 따라 그리면서 기면, 그리고 화면, 그리고 수평선, 기선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우리 눈과 평행한 이 부분을 수평면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눈과 평행한 선은 수평선이었죠. 선인지 면인지 눈과 평행한 부분을 좀 표시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